머리를 여기 좀 더 옮겨주시겠어요? 그 머리가 그 머리지 뭐. 그 댓글 보셨어요? 주지훈 닮았다는. 주진 그분한테 죄송하지 뭐. 저희 수료생 리뷰가 20만 개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봤어요. 근데 반응이 수료생은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다시 또 더 리뷰해주세요. 미라부터 리뷰해주세요. 요청이 많았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장중첩증을 수술을 안 하고 시술로 치료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나 경우엔 괴사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수술 외엔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 저 그럼 정말 선생님만 믿고 저희 제가 빛나... 찾아보니까요. 그 대성병원에서는 선생님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 이걸 경험한 게 언젠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녹음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휴대폰의 방향이 일단 그런 이제 느낌이 들었을 때는 처음에 기분이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간혹가다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집에 가서 가족한테 들려주고 싶은데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서 녹음해도 되냐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녹음하시라고 하죠. 근데 뭐 어쨌든 요즘에는 워낙 녹음 많이 하시니까 저도 느낌 없어요. 513호 김숙희 환자 해열제 처방 누가 했어? 저는 김숙희 환자 얼굴도 본 적 없습니다. 그치, 얼굴도 본 적 없지. 둘 다 처자느라 환자 얼굴도 안 보고 해열제를 줬지. 의사하기 싫으면 빨리 얘기해. 나 시간 낭비 시키지 말고. 어? 혼 많이 나죠. 뭐 늘 빵꾸 안 하니까. 근데 실은 이제 전공의들 사이에 윗연차가 아래 연차 혼내는 게 그게 더 무섭죠. 예를 들어 4년차가 1년차를 혼낸다든지. 제가 1년차를 1998년도에 레전드 1년차를 했거든요. IMF 때. 제 1년차 동기가 12명이었는데 한 명이 빵꾸를 내도 다 모아가지고 혼이 나요. 우리 때는 맞았어요, 실제로. 때리고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용인되던 시절이니까. 그럼 이제 기부스빵 모여하면 몽둥이를 모아놓은 캐비넷이 있었어요. 캐비넷에서 그거를 가지고 기부스빵 가서 이렇게 쭉 펼쳐놔요. 펼쳐놓으면 이제 윈여자 선생님 오셔가지고 오늘은 어떤 몽둥이로 때릴까. 뭐가 제일 뭐든지 맞기 전이 이제 제일 무섭죠. 앞에서 이제 팍팍팍팍 하고 있을 때가 제일 무섭고 막상 맞으면 그냥 느낌이 별로 없죠. 내가 환자 INR 체크하고 2 이상이면 FFP 2개 주라고 했어, 안 했어? 그거라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저기 선생님, 심장이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죽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또 아주 전형적인 그 병원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저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안 좋냐면 환자가 나한테 뭐 내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불안해요 일단. 아니면 오히려 그 환자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전공의나 교수한테 뭐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뭘로 보나. 의사도 경험이 쌓이다 보면 화가 나지만 거의 참는 거죠. 참고 환자가 안 보이는 곳. 깁스방. 기부스방, 교수가 기부스방 잘 안 가고 계단이라든지 교수실 간다든지 환자 안 보이는 데서 혼을 내죠. 아니다, 만나서 얘기하자. 얼른 퇴근해. 난 간만에 일찍 퇴근한다. 뭐요? 민영이 바이탈이 계속 안 좋습니다. 끊는다. 너도 오늘 집엔 다 갔다야. 지금 이제 저게 선호과와 비선호과를 구분 짓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자꾸 이제 피부과를 걸고 넘어져서 미안하지만 피부과라든지 아니면 뭐 영상의학과 아니면 임상병리과 그러니까 이런 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은 없어요.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쯤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간혹 있을 수 있는 과 중에 하나. 물론 이제 이 정도도 흉부외과 선생님이나 더 힘든 과 선생님들이 들으면 정형외과 무슨 저 정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또 나름대로 그런 애환이 있었다는 거죠. 또 출근하는 길 또 나이트인가요? 저 오늘 데이인데? 데이인데 왜 7시에 나와요? 데이니까 7시에 나오죠? 지금 밤인데? 지금 아침인데? 예? 저렇게 밤과 낮이 바뀌는 게 헷갈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정형외과 무슨 그러면은 바깥 세상을 진짜 모르고 살 정도로. 그건 있죠. 그런 거는. 보통 이제 1년차 시작하는 게 3월부터 1년차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좀 쌀쌀하죠, 날씨가. 그러면 이제 한겨울 옷을 들고 병원에 들어갔다가 겨울 잠바 입고 나가는 거죠. 이상하게 저분. 그러니까 이제 계절의 미스매치가 그때 생기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4년차 때도 집에 잘 안 가니까 집에 무슨 수도 전기 보지세가 막 엄청 와 있고 어떨 때는 전기 끊어지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집을 안 가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응급실 환자 오면은 차차차차 해가지고 딱 보고 밑에 이제 딱 하면 또 지프가 내려가서 한번 딱 하고 뭔가 이때 그 일본말로 훅 가시는 거 있잖아요. 후배는
연락이 되나요? 후배. 그래 그 당시 후배들 지금 다 신촌에서 교수들하고 다 교수하고 있어. 같이 식사하면서 또 식사하면 또 맨날 똑같은 옛날 이야기. 옛날에 형이 어쩌고 저쩌고. 뭐 너무 자세하게는 들어가면 안 돼. 누가 갑이야? 쟤. 지금 받는 연봉의 2배. 야, 다음부터 그런 거 제 윗줄 했어. 너는? 난 더 놀래. 연봉 2배, 지정 주차에 단독 연구실, 교수 1인실 줄게. 야, 우리가 뭐 어쩌자고 자고 있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학병원에 임금 협상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병원은 교수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조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없고 이런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 번 있었어요. 차병원 있을 때 다른 과의 어떤 교수님이 건물로 커서 이 대학에서 스카웃을 한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엄청 좋은 조건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 야,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잘 하는데 너무 대우가 다르니까 우리도 한번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 농담처럼 하고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협상은 없어요. 아무리 잘 나가는 교수라도. 내 수술 들어올 거지? 나 어제도 혼자 수술해서 목이 아직도 안 돌아가. 오전이면 괜찮아요. 정말? 정말? 장경 선생 여기 있었네. 내일 오전에 유방암 수술 좀 도와줄 수 있나?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케이.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전공의 할 때 신촌 세브란스 정형외과 3년차 하고 원주의 원주 기독병원이라고 있어요. 그게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의 의과대학이거든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때는 서로 교류를 했었어요. 3년차 때 한 명씩. 신촌에서 3년차면 거의 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편한 생활을 하는데 거기를 갔더니 3년차가 2명이었어요. 2년차는 한 명도 없어요. 다 도망가고. 도망가서. 없고 1년차도 한 명 도망가고 한 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기 원주 세브란스는 너무너무 험해요. 그래서 응급실 당지가 원래 1년차가 프라이머리 콜이라 가지고 처음 응급실에서 연락하는 사람이 1년차인데 1년차는 거기서 열어요. 3년차가 퐁당퐁당 응급실을 봤어요. 결국은 그게 아래 연차가 숫자가 너무 적으면 그렇게 이제 오히려 대우를 받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죠. GS처럼. 그렇죠. 예. 험한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박사님이 응급실에서 봤던 험한 꼴 베스트 3. 일단은 정형외과에서 제일 험한 거는 심하게 다쳐서 오는 거죠. 기억에 남는 분 중에 어떤 그 할머니 환자분인데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종아리가 그냥 피부는 거의 없고 근육도 거의 한 반은 날아가고 그러니까 실은 그 정도면 다리를 이제 잘라야 되는 정도인데 교수님께서 다리를 살리시려고 AD라고 해서 에이셉틱 드레싱이라고 그래서 그 이제 워낙 지저분하니까 매일매일 환자가 수술실에 와서 씻어내요. 더러운 거 긁어내고 잘라내고. 근데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마취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맨정신에 해요. 할머니가 너무 힘드시니까 매일 이제 수술실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하니까 그 당직 마취과 의사가 듣다 못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살짝 재워주기도 하고 막 그러셨어요. 그런 정도로 심하게 다치신 분들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아주 그 험했던 환자 이야기라기보다도 긴장됐던 순간. 그 인턴 때인데 인천 주안에 파견 나갔던 병원 몇 군데 중에 하나였는데 인천 주안이 요즘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렇게 소위 깍두기 같은 분들이 많이 길에도 보였어요. 길에도. 예. 이제 응급실 당직을 서는데 탕탕하면서 이제 두 분이 확 들어왔는데 한 분이 이제 배에 칼이 이제 찔렸다고 이제 들어왔어요. 보니까 상처 크게 딱 요만큼밖에 안 돼. 이렇게 글러브를 끼고 이렇게 깊이를 이렇게 하는데 쑥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제가 인턴 아무 경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외과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빨리 보내래. 그래서 그때 인하대 병원으로 갔거든요. 응급차를 같이 타고 인하대 병원 응급실까지 갔는데 앞에 앉아 있던 그 젊은 깍두기 분이 계속 막 욕을 하면서 우리 형님이 잘못되면 막 진짜 그러는 거예요. 뭐 잘못되면 어쩌고 제가 막 가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 더. 국가수 분들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해부학 1학기가 끝나고 나면 국가수에 가서 견학을 간 거죠. 견학을. 와, 저는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딱 갔는데 냄새가 해부학실에서 맡던 그런 소독약 냄새가 아니고 이제 사람 죽고 나서 그런 비린내 있죠. 냄새가 충격. 그 다음에 짧은 시간 안에 부검을 딱 진행을 하니까 그게 루틴이 다 있더라고요. 여기를 쫙 째고 위 딱 잘라내가지고 위를 쫙 짜내고 여기를 이렇게 쫙 째가지고 여기를 쭉 이렇게 하니까 사람 얼굴에 표정이 쫙 찡그러지는 거예요. 네. 너무 그런가? 그래 여기를 막 톱으로 응급해 가시는 분들
또 흉부외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사명감으로 하는 거라고. 코에 내시경을 넣어서 종양을 제거하는 건데 그 수술은 민기준 교수님 전문이 아니에요. 민기준 교수님은 그렇게 위험한 수술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전 그냥 민 교수님이 좋아요. 안 바꾸고 싶어요. 이건 진짜 중요한 이야기이긴 한데 모든 어떤 전문 분야 같은 경우에는 누가 진짜인지를 그쪽 사람이 아니면 알기 힘들거든요. 물론 방송 나온다고 다 이상한 의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많이 나오면 그 실력 있는 의사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밖에서 유명한 사람하고 실제 선수하고는 달라요.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전공의가 답답한 거지. 실제 누가 진짜 그 수술 잘하고 치료를 잘하느냐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 병원의 해당 과 전공의 아니면 그 같은 분야의 교수들끼리는 진짜 선수를 알죠. 얘들 옷 좀 입혀주세요. 딱 한 번씩만 만져봐. 네. 왜 그래? 엄청 세. 엄청 세게 뛰지. 장난 아니지? 저 흉부외과 가겠습니다. 교수님, 저 흉부외과 하겠습니다. 저도. 저기 이 교수 젊었을 때 자기 위에 교수님한테 했던 지금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눈물을 진짜 뭐 이렇게 흘리네. 그럼 빨리 나가야지. 나가야 된다고요? 간호사 불러야지. 눈물 빨리 닦으라고. 저거 떨어지면 안 되잖아. 눈물 자체에는 세균이 없었겠지만 눈물샘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세균하고 접촉이 되니까 저거는 우리 수술 입장에서 보면 아주 더러운 거거든. 못 참아 죄송. VP 션트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여기서 찾아볼 게 아니지 않니? VP 션트 확실해? 예. 아닙니다. 틀렸어? 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 난 맞는 것 같은데? 전형적인 태우는 방식. 틀린 질문 맞는 것처럼 맞지 하면은 네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좀 눈치 빠른 애들은 한번 생각을 하지. 뭔가 반대일 것 같다. 제가 논문을 좀 찾아보니까 이 외국에서는 대동맥 판막 치환술에서 수술보단 시술을 더 많이 하던데. 본인이 의사세요? 아니요. 그냥 걱정돼서 물어본 건데요. 예, 수술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이제 시대의 흐름을 아직 적응 못하신 의사분이다. 요즘은 저런 거 가지고 화내면 안 되고 저는 이제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공부 정말 많이 하고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분야가 좀 특수 분야다 보니까 아예 너무 모르고 오면 오히려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초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저렇게 환자분들이 공부하고 오면 전 되게 반가워요.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거든. 그리고 탁 뭐 말하면 알아들으니까 훨씬 더 좋죠. 환자를 태우시고. 아니, 환자를 태울 수는 없어요. 저거는 의사가 여유가 없는 거죠. 내공이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오늘 수료생 두 번째 리뷰를 해봤는데요. 보통 영화도 두 번째 하면 항상 실패하는데 오늘 또 영상이 어떻게 재미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리뷰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뼈 있는 이야기에서 저희 전문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물론 하겠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또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